66번 아래 내용을 읽고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금방 배운 팁을 동원을 해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B를 딱 보게 되면요, 전체 보지 마시고 근데 플리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뭘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외도 있겠지만 거의 뭐 99%맨 뒤에 결문에 어울리는 문장이다. 그래서 일단 보기를 딱 보시게 되면은 B가 뒤로 나오는 거는 지금 2번하고 4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어떻게 돼? 25%의 확률에서 50%의 확률로 확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것만 해도 설령 잘 모르고 찍었다 하더라도 정답의 확률은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A번 보시게 되면, 자, 당사는 신용장 거래를 선호합니다. 언제 그러냐면 우리가 첫 거래처하고 거래할 때는 신용장 거래를 선호한다. 자, 그런데 일단 몇 달 거래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캔트러스트 믿을 만한 사이가 되면은 일단 신용장 거래에서 바로 TT 송금 거래로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왜냐하면 신용장 거래 방식은 수입자에게 상당히 부담이 가는 방식이니까 수입자 입장에서는 신용장 거래보다는 TT 거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매도인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매도인이 쓴 편지가 되겠고, A번은 그 다음에 자, B번은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언제? 바로 당신이 개설 신청서를 이슈잉뱅크 개설은행에게 접수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개설 신청서를 보내줘라. 그럼 우리가 상호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잘못된지 미리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B, 매도인이 쓴 편지가 되겠네요. 편지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문 맨 뒤로 가야 어울린다 하고 말씀드렸고요. 자, 10번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게끔 네가 오퍼 시트를 한번 보내봐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매수인이 쓴 거네요. 매수인이 쓴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달 말이 유효기간인 당사에 오퍼 시트를 보내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매도인이 쓴 거네요. 매도인.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신용장 거래에 대한 양해사항을 이제 구했고, 그러니까 지금 매수인이 알았다. 그럼 내가 신용장 거래를 허용한다. 그래서 신용장을 개설해야 되니까 네가 나한테 오퍼 시트를 보내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퍼 시트를 보낸 거죠. 이렇게 오퍼 시트를 보내면서, 자, 유효 기간은 이달 말이다. 그러니까 그랬으면서 다시 또 매도인이 또 매수인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네가 내가 오퍼시트를 보내줬는데 B항입니다. 그런데 이 오퍼시트를 근거로 해서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개성에게 제출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보내라.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서로 크로스 체크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2번 되겠네요. 다음 67번, 다음 내용을 읽고 양사가 장기적인 거래를 영위하고 있으며 그 거래는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자, 이런 것들은 뭐 별다른 힌트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계속 이제 읽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자, 저는 보니까 어제 우리가 our lips 송금을 했는데 잘못됐더군요. 바로 뭐냐면 because of your incorrect invoice, G사의 잘못된 송장 때문에 우리가 송금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자, G사가 지난달에 우리 물품을 선적을 했을 때 원래 그쪽에서 작성한 원 상업송장에는 32,500불이었는데 이것이 wrong, 잘못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당사는 지금 실제 선적된 것보다 paid duty real more, 조금 더 그러니까 금액이 실제보다 더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통관을 할 때 관세 같은 걸 더 많이 납부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when it made custom 나와 있네요, 그죠? when it made customs clearance. 그래서 통관할 때 우리가 비용을 더 많이 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 사항에서 협의를 했는데 바로 총 금액은 35,000달러가 31,500불이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1,000불이 더 이제 높게 작성됐고 그 밤에 이제 관세도 더 많이 냈다, 이거죠. 그래서 you sent the revised invoice for remittance에서 우리가 송금할 수 있게끔 바로 32,500달러의 송장을 31,500불로 고쳐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보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사에 지금 먼저 경리부가 mistakenly limited the amount in your original invoice. 그래서 원래 이제 얘가
다시 재작성한 것을 근거로 해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 경리과에 있는 사람이 깜빡하고 그걸 깜빡 잊어먹고 원래 있던 32,500달러로 기재되어 있는 송장을 이제 보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which is illegal 아주 굉장히 유감스럽게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자, 1번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 말하는 거, we want you to remit 1,000 US dollar to our bank account right away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신을 쓴 사람은 매수인이에요, 그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야 1,000불 더 갔으니까 지금 당장 보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죠? 마치 뭐 조그만 돈에 연연하는 것처럼 속 좁은 사람을 보이게 되니까 피하고 싶고,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we want to offset the balance by our next remittance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수입을 해가지고 지불할 돈이 예를 들어서 10,000불이다. 자, 10,000불이면 그 중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 1,000불을 offset 차감하고 9,000불만 보내면 좋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 말은,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음 송금할 때 1,000불의 밸런스, 그 잔액을 공제하고 보내면 좋지 않겠냐.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죠? 왜냐면 이거 1,000불을 또 보내게 되면 송금 수수도 들게 되고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없이 다음에 내가 줄돈해서 1,000불을 까면 좋지 않겠냐. 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보통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3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1,000불에 대해서 해당하는 선적을 지금 바로 해달라. 이것도 너무 거칠고, 그 다음에 지금 1,000달러를 지금 우리가 지정한 그런 회사로 바로 보내줘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역시 그렇게 썩 현명한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68번 다음은 잉크덤스 2010의 전문에서 어떤 용어의 설명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자, 이 개념은 meanings in the trade law and practi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래법과 실무에서 여러 가지의 이런 multiple meanings,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자, 잉크덤스 2010에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자, 문품이 인도될 때에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 이거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인도, 그죠?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물품이 인도될 때에 적용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딜리버리에 대한 규정,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68번 같은 것도 잘 모르겠다, 아리까리하다. 그래서 뭐 캐리어인지 딜리버리인지 그 다음에 보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그냥 찍어도 괜찮아요, 그죠? 이런 거 한두 개 뭐 날려먹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우리가 봤지만 쉬운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거 내가 인코덤스를 미처 못 봐가지고 챙기지 못했네, 그래가지고 막 아쉬워하고 괴로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69번 다음은 해외 고객으로 접수된 이메일의 본문이다. 자, 고객이 요청하고 있는 핵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주제를 물어보는 것들은 뭐 특별한 팁이 없어요. 그냥 통으로 그냥 읽는 것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어제 우리는 지금 너에게 전화 연락을 많이 했지만은 without success, 연결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화를 했냐면은 너에게 지금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이런 현재의 시장, 코리안 마켓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내가 전화를 했던 것이다. 어떤 거냐면, 너의 지금 경쟁자가 드디어 지난주에 10%의 가격을 깎는다고, 인하해 준다고 어나운스 그렇게 발표했다. 그럼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거는, 그러니 너도 깎아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몇 가지만 딱 와도 봤어, 상대방에게 디스카운트를 요청하는 서신이겠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번 Reduction of Price가 정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지금 이미 6월달 선적분에 대해서 계약을 한 바와 같이 You may perform it as 6월분 선적에 대해서 네가 뭐 잘 선적을 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하지만 바로 다음 주문에는 이 경쟁자가 10%를 내렸으니까 가격을 adjust,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내가 요청을 한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그런 대답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가격의 인하를 요청하는 서신이 되겠습니다. 70번 다음은 무역계약서의 결제 조건에 관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바이어가 신용장을 기일 내에 개설하지 못했을 경우 매도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계약서 보니까 텀 오브 페이먼트에서 결제 조건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선화증권의 발행일로부터 60일 뒤에 지급이 되는 매입 취소 불능, 자, 매입 신용장이 개설되어야 되는데, 바로 프라임뱅크, 아주 공신력 있는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이 개설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용장이 개설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매수인이 이 시간에 15일이죠. 이 시간 내로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 매도인은 shall have the option, 다음과 같은 선택성을 갖는데, 어떤 거냐면 룰셀링, 계약된 물품을 다시 판매할 수도 있고, 1번 계약된 제품은 다른 거래처에 전매할 수 있다. 리셀. 그러니까 자, 1번도 해당 사항이 되고요. 해당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for buyer's account에서 만약에 재판매할 경우에는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holding the goods for buyer's account에서 매수인의 부담으로 holding the goods, 선적을 유보한다 이런 거, 선적을 유보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4번도 역시 해당 사항이 되고요. 그러면 2번이나 3번 되겠는데, 어떤 거냐면 그 다음에 and or canceling the contract 돼 있어요. 계약 자체를 취소를 하고 계약 자체를 취소한 후, 그 다음에 claiming for damages caused by buyer's default 해서, 지금 이렇게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클레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그 손실을 바이어 측에 청구한다. 이것도 맞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계약된 제품을 선적 후 바이어 측에 다른 결제 방법을 제시한다 되어 있어요. 계약된 제품을 선적한다는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결제 방법을 제시한다는 내용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72번 서식에 대한 문제네요. 다음 서식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오퍼시트가 되겠네. 오퍼시트. 자, 그럼 어떤 거냐면 위 서식에 관한 기술로서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그래서요.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송하는 판매 청약이다. 예, 맞습니다. 지금 다음 같은 제품을 당신에게 팔려고 오퍼합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서식의 유효기일 이내에 매수인이 승낙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자, 밸리디티 해가지고 2015년 7월 31일이 청약의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죠. 그죠? 청약이 확정적이거나 또는 유효기간이 제시된 경우에, 그거는 바로 확정 청약이 되었고, 유효기간 승낙의 기간 이내에 바로 승낙을 하게 되면 그것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은 지금 틀렸네요. 다음 72번 다음 상업송장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되는데, 자, 상업송장의 기재료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어요. 그러면 자, 서식의 for accounting risk of messages 이제 미스터의 이제 복수를 말하는 것이죠. 이용과 비용으로라는 의미로 신용장 거래에서는 신용장 개설을 기재한다 되는데, 이건 틀렸어요. 바로 for accounting risk of messages는 바로 매수인에서 바이어, 매수인의 이름을 여기다 이름과 주소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기재한다. 그래서 틀렸네요. 이 72번 상업송장에 대한 서식 문제는 시험에 아주 종종 나오니까 양식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서식 세 번째 착화 통지처에는 도착 통지처를 기재한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상 운송의 경우 서식 6번 캐리어, 이 부분이 캐리어 되겠어요. 운송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선명을 기재한다. 이거 맞는데 시험에서 또 함정 출제가 될 때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선사, 그죠? 서식 6번에는 선사나 뭐 운송인의 이름을 기재된다. 캐리어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함정을 유도할 수 있어요. 자, 선사나 운송인이 아니고 실제 물품이 적재된 선박의 이름을 기재를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서식 7번 selling on or about에는 실제 선적기를 기재한다. 그런데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에 또 출제가 될 때는 이것을 살짝 바꿔가지고
출항일자. 서식 7에는 출항일자를 적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함정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다음 73번 신용장 거래에서 쉬핑 다큐멘트로 볼 수 없는 서류는 무엇인가? 바로 선적 서류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는데 ISBP 국제은행 표준 간섭에서는 바로 선적 서류에서 환어음은 선적 서류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1번 비ll of exchange가 되겠어요. 그래서 환어음하고 그 다음에 뭐 전송 보고서, 그 다음에 뭐 우편 증명서, 우편으로 뭐 물품을 보냈다는 이런 증명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적 서류가 아니다. 그럼 선적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환원 빼고 뭐 원산 증명서라든지 그다음에 상업송장, 그다음에 BL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적 서류가 되겠어요. 자, 우리 본문의 기본서 퍼펙트 점에서 교재 보게 되면 이제 선적 서류 부분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뭐 공부하신 분들은 뭐 바로 정답을 알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74번 자, 수입업자가 수입국에서 화물을 찾기 위하여 보시창고에 제시한 서류는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는데, 자, 그러면 물품은 자, 도착이 돼 가지고 보세구역에 지금 장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려면 수입상은 자신이 받은 BL을 선사에 제출해야 돼요. 선사에 제시하면 선사에서는 뭐 우임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정산한 다음에 다시 수입상에게 DO를 내주게 되죠. DO, 딜리버리 오더 인도 지시서예요. 인도 지시서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창고를 관리하는 것은 선사란 말이에요. 그죠? 그 선사가 창고에게 내가 지금 얘하고는 모든 권리관계가 정상이 다 됐으니까 수입상이 이 인도 지시서를 갖고 와가지고 너에게 제시하면 물건을 내줘라 하는 역할을 하는 서류, 이것이 바로 인도 지시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리지널 비ll of lading이 되는데 BL은 바로 이 DO를 발급받기 위해서 선사에 제시하는 것이지 창고에 제시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Letter of Shipping Guarantee 역시 마찬가지로 BL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Surrender Bill of Lading, 이것도 역시 선한증권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 2, 3번은 전부 DO, 딜리버리 오더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이지 물품을 찾기 위해서 창고에다가 제시하는 서류는 아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75번 보시게 되면 다음 서식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되는데, 이제 선화증권. 자, 그럼 이 서식에 기재된 내용 및 신용장 거래 시 기재 요령에 대한 기술을 담았던 것은 어디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운송인의 서명이 반드시 기재된다. 맞습니다. 자, 선화증권이 효력이 있으려면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선장의 대리인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운송인의 서명, 운송인, 그 다음에 운송인의 대리인, 그 다음에 선장 또는 선장의 대리인, 이것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수하인은 기명시 되겠다. 수하인은 지금 콘사인이죠. 그죠? 콘사인이 나눠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투 오더 이렇게 되어 있죠? 투 오더. 그러니까 이것은 지시식 산화증권 되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기명시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2번은 틀렸네요. 자, 다음에 화한 신용장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되는데 작업사는 안 보이는데 이거 보시면은 요 부분이 있어요. 출력한 종이를 보시게 되면 DC라고 돼요. DC가 바로 다큐멘터리 크레딧이 되겠죠. 크레딧. 그래서 바로 화환 신용장이죠. 그래서 번호가 지금 MGK 248-86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재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쉬핑마크가 기재되어 있다. 이게 되어 있죠. 쉬핑마크는 바로 칼막스라고 하고
바로 그 포장의 겉면에 지금 1-24가 이렇게 되는데 박스가 그러면 25개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각각의 번호를 전부 다 기입을 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바로 쇼핑 마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76번 수출 신고 필증 수출 면장에 대한 문제네요. 수출 신고 필증에 관한 해설로서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되는데, 자, 화주는 제조자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했다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수출 화주가 되어 있어요, 그죠? 수출 화주하고 한국 상사, 그러면 수출 대행자도 한국 상사예요, 그죠? 근데 제조자 보니까 주식회사 CCTV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출 화주는 자신이 직접 제조한 게 아니고 여기 주식회사 CCTV로부터 물품을 받아가지고 수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화주는 수입업자로부터 선수금, 송금 방식으로 대금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결제 방법 나오죠. TT, 그죠? 단수 송금 방식.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화주는 타 회사에게 수출 대행을 의뢰하지 않았다. 보니까 수출 대행자하고 수출 화주는 같은 사람, 한국 상사랑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1, 2, 3번은 다 맞고요. 그러면 틀린 것은 이제 4번 되겠는데, 관세 환급은 제조자가 받을 수 있다 되는데, 관세 환급 신청자가 기재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환급 신청인이 있어요, 그죠? 환급 신청인이 지금 보면 1번에는 수출 대행자, 수출 화주 이렇게 되어 있고, 2번은 제조자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환급 신청인이라고 지금 일로 딱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출 대행자 또는 수출 화주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관세 환급은 제조자가 아니고 지금 수출 화주인 한국 상사가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 면장에 대한 양식을 물었고요. 그다음에 77번 마린 카고 인슈런스 파러시에서 이거 보니까 이것은 보험 증권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위에 서식에 관한 조항별 해석 중 잘못된 것은 됐어요. 이 서식 4번 여기네, 그죠? claim if any payable 되는데, 자, 이것은 보험금의 지급을 희망하는 장소에다 대해서, 그죠? payable 대해서, 그죠?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소는 가급적이면 이게 좋겠다 해가지고 지급을 희망하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assured 피보험자난이 어디에 있냐, 여기네, 그죠? 여기 피보험자 키타로 되어 있어요. 한국 무역협회 되어 있죠. 그래서 피보험자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기재한다. 이것도 정확히 맞네요.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한 조건은 열거주의다. 그래서 자, 열거주의는 ICC B 또는 C, 그죠? 그 다음에 ICC WA, 그 다음에 이제 FPA가 열거주의죠. 그런데 딱 보니까 지금 보험의 약관은 올리스크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죠? 올리스크하고 ICC A는 전부 다 뭐죠? 포괄주의, 그죠? 그래서 이 약관에 담보하면, 이 약관으로 보험계약 체결하면 이 약관에 있는 담보는 전부 다 포괄적으로 전부 다 보상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열거주의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화물의 도착지는 필리핀 마닐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78번 보니까 신용장 개설 신청서네요. 그래서 수입상이 개설은행을 방문해 가지고 신용장을 개설할 때 작성하는 양식이 되겠어요. 자, 위 서식에 대한 기술적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1차 발행 신청서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딱 보니까 지금 2차 발행이라고 지금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요. 그 다음에 통지은행은 한국 코리아뱅크이다 이렇게 되는데 틀렸네요. 지금 2번 보시면 어드바이징 뱅크 해가지고 통지은행이 되어 있어요. 그때 HSBC, 뉴욕에는 HSBC 은행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과부족 용인 조항에서 과부족을 허용하지 않았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톨러런스 해가지고 과부족 허용을 되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3%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기한부 신용장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한부 신용장 방식 되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여기 있네, 그죠? 텐 오브 드래프트가 환원에 만기게 되는데 S사이트에 지금 0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유전스 방식인데 기한부 신용장 방식이 아니고 S사이트 일람 출급 방식이 되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수익자는 적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여기까지만 다 와서 A, B, C, 이가 있으니까 안 되겠네. 2번 또 봐야 되겠네. 자, 수익자는 적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되어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코텀스의 정형거래 조건을 봐야 되겠네요. 딱 보니까 가격 조건 보니까 FOB로 되어 있네요. 그죠? FOB.
FOB 같은 경우는 본선에 적대된 이유의 위험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니까 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 매수인이 적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은 맞죠. 그래서 A, B, C, D 다 틀렸고 4번만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79번 다음은 무역관계 서류의 명칭과 그 발급자를 연결하였다. 그 연결이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돼 있어요. 자, 한칠의 FTA 원산증명서는 자율 발급이다. 이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매 확인서는 외국한 은행 또는 KTN에서 된다. 자, 그러면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에 전에는 은행을 이제 방문해야 되는데 은행 방문은 없었어요. 은행 방문은 없었고. 자, KTNet을 통해서 구매 확인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KTNet에 들어가면 자, 유트레이드 허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KTNet 안에 또 외국한 은행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국한 은행에 그럼 최초에 접속은 KTNet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KTNet에서 운영하는 게 이제 유트레이드 허브가 되니까 KTNet은 바로 유트레이드 허브와 같은 내용이 되겠어요. 어쨌든 KTNet 서버에 들어가서 구매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은 KTNet 하나 유트레이드 허브를 이용해서 구매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비로 익스체인지에서 환음은 누가 발행하죠? 매입은행이 발행합니까? 그건 아니죠. 바로 수익자가 발행을 하죠. 그러니까 C번이 지금 틀렸네요. 그러니까 C번 들어간 건 다 빼면 되겠네. 그러면 2번 틀렸고 4번 틀렸고 정답은 1번이나 3번 되겠는데 그럼 인슈런스 팔러시에 대해서 보험증권을 개설하는 것은 보험대잖아요. 그죠? 맞고요. 그 다음에 선한증권을 발급해주는 사람도 역시 선박회사보다 다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ABDE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아래 서식의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건 무엇인가? 딱 보니까 이것은 환엄, 그죠? 환엄의 양식이네요. 그래서 지금 상기의 이런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28,836.25달러가 되네요. 그죠? 이것을 지금 페이투 누구누구에게 지불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환엄에서는 이제 지급 위탁문헌이 있다 그랬죠? 지급 위탁문헌. 그래서 매도인 즉 수익자가 개설은행에게 나는 이미 이 사람에게 돈을 받았으니까 나한테 주지 말고 이 사람에게 돈을 주세요 해가지고 돈을 받은 사람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지정하는 사람이 페이투 누구누구에게 줘라 하는 것이 여기 이제 기재가 되니까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수익자에게 먼저 선지급한 사람은 바로 매입을 행한 매입은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negotiation bank, 매입은행이 된다는 거 우리 본 강의에서 제가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이런 거 틀린 사람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80분까지 무형을 살펴봤고요. 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국제명시사 시험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